성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나요? 성공은 누군가의 지위나 소유하고 있는 사물이 아니라 외부의 사물을 대하는 내면의 태도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자 의식혁명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또 다른 책 성공은 당신 것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 내면에서 성공을 이루면 외부 세상에는 그것들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좌뇌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지만 막상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는 거죠. 내면에서 알고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 어긋나는 법이 없고 심지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고 자신에게 결과는 이미 명백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당시 세계 최고층 빌딩 건립이라는 발상을 후원하기 위해 뭉치자고 합의한 순간부터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그 발상, 그 합의, 그 생각, 그 비전, 그 흥분 속에는 수천 명의 인부와 수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만한 파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뉴욕 최고의 명소 가운데 하나가 될 만한 파워가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은행 돈, 인부, 엔지니어, 건축가, 건축 자재를 모으는 일은 세상 속에 벌어진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결과는 그 이면에서 파워가 동원하고 조직하고 구체화한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포스는 항상 반대 포스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살펴보면 어떤 포스도 반대 포스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압력을 가하려면 반드시 그에 저항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저항이 없으면 압력도 없습니다. 움직임은 이 두 포스가 이루는 미묘한 균형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는 비행기가 대기 속에서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 날개 윗면의 공기 흐름에 진공의 상태가 생기고 이 진공에서 발생한 양력으로 비행기가 뜹니다. 그리고 제트 엔진의 추진력과 공기의 저항이라는 두 포스 사이의 차이가 비행 속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이 포스는 반대 포스를 야기합니다. 반면 파워의 비밀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시포스는 중력의 포스에 맞서 바위를 정상을 향해 비탈진 길을 굴려 올리려고 애씁니다. 근력이 들어올리는 포스와 중력이 내리 누르는 포스 사이에 생기는 힘의 차이가 바위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바위는 비탈 위로 올라갑니다. 이 균형이 뒤집히면 바위는 비탈 아래로 내려갑니다. 포스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 정상에 도착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이 시시포스의 게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시시포스는 술을 심하게 마시기 시작하였고 마약도 많이 하다가 약물 과용으로 죽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나요? 성공이라 여긴 것을 잠깐 맛본 다음 성공의 배를 놓쳐버린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하러 그들을 따라하겠습니까? 성공한 증거는 최종 결말에 있습니다. 잘 나가다 이후에 파탄을 맞이하는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파워는 자신의 지위나 소유하고 있는 저 밖의 어떤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파워는 그런 것을 대하는 내면의 태도에서 나오죠. 살펴보면 세상의 어떤 사실에도 파워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그러한 사실에 파워가 부여될 뿐인 거죠. 사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당신의 체험을 결정합니다. 음악 소리가 크면 누구는 짜증이 나고 누구는 신이 납니다. 사물의 질은 저 밖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곧 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련의 마음가짐이죠. 올바르게 동기를 부여받아 그에 걸맞게 비전을 품으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요인을 갖추면 성공은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르면 모두들 당신을 기억고 찾아낼 겁니다. 모두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이고 모두들 당신의 파티에 오겠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우리는 여느 파티 주최자들과 달리 사람들이 파티에 올지 안 올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지 않으면 장소가 미어 터질 겁니다. 바나나 나무로 가득한 열대지방 섬에서 살고 있다면 바나나를 저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나나를 모으거나 몰래 감춘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 얘기의 뜻을 알아듣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면 대단히 재미있을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바나나를 비축하는데 당신은 한가하게 바나나 숲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슬픈지도 알게 될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 모두가 물 웅덩이 속에 앉아 있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모두가 사랑에 애워싸여 있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돈에 애워싸여 있고 실패자들 모두가 성공에 애워싸여 있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모두가 기회에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이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다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필요라는 이름의 곤경 또는 장애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필요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실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죠. 실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 바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 눈동자를 굴려도 자신의 뒤통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죠. 이 일에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뒤통수를 보여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 개인의 세상은 그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한 것들일 뿐입니다.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에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어떤 것을 찾을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찾을지를 알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겁니다. 찾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애써 저 밖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